大明舆图，混一天成。大明混一图绘制于明朝初年，是目前已知尺寸最大、年代最早、保存最完整的中文世界地图。 중국의 한 사이트에서 대명 헌혈도를 영상 제작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대명 헌혈도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죠. 대명 헌혈도. 대명 헌혈도는 현재 중국 제1역사 당황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크기가 386 곱하기 456cm에 달하는 대형 지도이다. 중국을 중심에 두고 아프리카, 유럽, 인도, 한국, 일본 등을 망라한 세계의 지도로서 중국 부분은 주사번의 여지도를 참고하여 유럽 부분의 이택민의 성교 광피도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작 시기 1944년 이 지도를 열람했던 월터 푸크스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 그는 지명을 되돌아볼 때 16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이라 주장했다. 윌터 푸크스는 16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16세기라고 하면은 1501년부터 1600년도까지를 16세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측의 보다 자세한 연구에서는 지도상의 강원현, 영주 등의 지명을 토대로 볼 때 명나라 초기인 1389년 홍무 22년에서 1391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현존하는 동아시아 중세에 제작된 세계 지도 가운데 아프리카 대륙까지 포함하고 있는 최고의 지도이다. 비단에 그려진 대형 지도로 청초에 한자 지명을 만문으로 첨가하여 붙인 점이 특이하다. 중국 내부 지역의 축척은 종으로는 일대 106만, 행으로는 일대 82만에 해당하고 중국 예외 지역의 변형이 심하다. 동쪽으로는 일본, 서쪽으로는 유럽, 남으로는 자와섬, 북으로는 몽골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국가 간 경계선은 없고 단지 지명이 표기된 사각형의 색깔로 구분하였다. 지도에는 명대의 산천과 행정 따위를 중심으로 그려져 있다. 이 지도에는 조선에서는 이회에 의해 13년 뒤인 1402년도에 조선 태종 2년에 제작된 혼일 강리 역대국 지도가 거의 유사하지만 한반도와 중국 부분을 대단히 소략적인 점이 다르다. 또한 혼일 강리 역대국 지도와 대명 혼일도의 윤곽상 또 다른 차이는 인도는 반도 부분이다. 대명 혼일도에서는 인도가 돌출된 반도의 형태로 그려져 있으나 혼일 강리 역대국 지도에는 인도가 돌출되어 있지 않다. 대명 혼일도를 보면 국가 간 경계선은 없고 단지 지명이 표기된 사각형의 색깔로 구분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국가 간의 경계선이 없었다면 이 대명 혼일도가 그려진 당시에는 하나의 국가였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국가의 경계선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는 여러 개의 국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 하나의 국가가 있었다. 그 지도가 하나의 국가를 그려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일본, 중공, 인도, 베트남, 필리핀, 대만 이런 식으로 많은 국가가 이름이 나누어져 있으나 이 시기에는 국가의 경계선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의 국가였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각형의 색깔로 구분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사각형의 색깔은 현재로 우리 대한민국을 예로 들면 경상북도, 충청도, 전라도 뭐 이렇게 각 지역을 나타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에서 이에 의해 13년 뒤인 1402년도 조선 태종 2년에 제작된 혼일 강리 역대국 지도와 거의 유사하다 이런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바이두라는 사이트에 와 있는데요. 이 바이두라는 사이트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대명 홀더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한자도 좀 이상하지요. 자, 우리가 정자로 사용하는 한자하고 좀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하면서 이들이 한자를 바꾸게 되는데요. 자, 아마 이 한자를 바꾼 이유가 아마 자신들의 역사를 감추기 위해서 한자를 새로 수정 후 발표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한자를 이제 없애버리고 새로 만든 한자를 이제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기존에 있던 역사서나 기존에 사용한 한자로 표기된 역사서를 일반인들이 좀 읽어보기 좀 힘이 든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역사를 감추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한자를 바꾼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신들이 말하기에는 한자가 한문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것을 일반인들에게 보급하기 수월하기 위해서 이제 바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거짓말 같습니다. 자, 바이두에서는 대명 홀더를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현재 대명 홀더라고 나오고, 여기에 보면 이제 한문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한문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는 좀 알아보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번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중국 지도이며 대명 홀더이다. 색감은 실크 재질이며 저자와 날짜는 불명하다. 지도에 있는 두 개의 주요 이름은 광이안현과 롱현이다. 명형무 2년 1389년에 계획되고 그려진 지도라고 추정을 한다. 자, 원본은 현재 중국 최초의 역사 기록 보관소에 있다. 두 개의 지명의 이름으로 추정을 한다.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문을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두 명의 지명과 연대를 추정한다고 하니까 여기 원문의 내용을 보면 원현이라는 한자를 볼 수가 있으며 롱주라는 지명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지명을 확인 후 명홍무 22년 1389년으로 날짜를 추정한다고 합니다. 대명 혼일도가 그려진 시기가 명홍무 22년 1389년으로 이제 추측을 한다네요. 여기에는 지명의 이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연대를 추측한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명의 이름은 엄원현과 롱주의 이름이 지도에 표기되어 있는 이름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도가 그려진 시기가 1389년쯤에 된다는 이야기죠. 명나라 군주 목록을 보면 명홍무라고 하니까 여기 보면 연호에 보면 홍무가 나오니까 명태조네요. 제1대 명태조 주원장 때 그려진 지도라고 합니다. 날짜가 1389년이라고 여기 나왔으니까 1389년이면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맞네요. 주원장 때 그려진 지도라고 합니다.
이분이 주원장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껌보 얼굴의 주원장 얼굴하고 많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도 자세히 보면은 붓질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붓질 상태를 보면은 동양에서 그린 그런 형태의 붓질하고 약간 좀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윤곽선이 또렷이 나타나는 거 보면 서양식 그림을 접목해가 그린 듯한 그런 이미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붓을 이용해 가지고 그림 같지 않고 서양의 화법을 이용해 가지고 좀 그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대명 호늘도는 이 지도가 보관되어 있는 박물관이 있는데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 선박이 보이는데, 이거는 정화 제독이 타고 다니는 선박을 복원해 놓은 그런 정크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도 중공 사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중국 해양박물관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는데, 자, 여러 가지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청자겠네요. 자, 여기 보면 대명 혼일도라고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해양박물관에는 원본의 대명 혼일도가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도에 사진을 찍어 놓고 복사본을 전시해 놓은 그런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 지도는 다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자, 앞전에 바이두에서 설명한 거 있잖아요. 자, 바이두에서 설명하는 여기 한자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을 다시 번역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번역해 보면 원본은 현재 중국 최초의 역사 기록 관소에 보관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역사 기록 보관소가 있는데요. 자, 이 한문을 한번 확인해 보면 중국 제1 역사档案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 제1 역사档案관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생긴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번역해 보도록 하죠. 자, 중국 최초의 역사 기록 보관소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국가 중증 고수 보호 단위의 첫 번째 배치에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역사 기록관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네요. 자, 기록보관소는 1925년에 설립되었다. 국가기록보관소는 명청나라 중앙정부기관 기록보관소와 왕실 기록보관소를 전문으로 보관하고 있다. 자, 북경 고궁박물관의 기록보관소 위치의 새로운 박물관의 북쪽에 있는 서문은 북경의 핵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이 13,400평방미터이다. 1000만 개 이상의 컬렉션이 소장되어 있으며 파일이 총 74개 퐁이다. 1000만 개 이상의 유물이 소장되고 있다네요. 그리고 북경 고궁박물관 기록보관소 위치에서 새로운 박물관 북쪽 북경 고궁박물관에서 북쪽 위쪽에 있는 서문에 이제 이 위치가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도는 1925년 10월 10일 고궁박물원은 고서박물관과 도서관이 함께 건립되었으며 도서관은 도서부와 문학부로 나누어 문학부는 중국 최초의 역사 기록관의 전신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25년도 10월 10일에 여기가 이제
탄생했다고 설명하는데, 이곳에 대명 호늘도 원본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전으로 돌아와가지고 중공의 한 사이트에서 대명 호늘도의 내용을 설명하는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绘图原件收藏于中国地展的这幅是目前国内唯一的重要价值在于5000余。 여기 보면은 상해 현이라고 현재 지명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아래쪽에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만주어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만주어는 여진어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전시이다 만주어로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보면은 한문도 종종 눈에 띄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명의 토대로 연대를 축축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대명 호늘도의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붉은색으로 사각형 영역을 표시해주고 있죠.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하고 일본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대한민국 땅이 되겠고, 이 아래쪽이 현재 열도 일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이 호수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모양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엇같이 생겼죠? 이 모양을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점선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모양이 좀 비슷한 호수가 하나 있죠. 네, 이것이 바로 바이칼 호수가 되겠습니다. 자, 구글 어스로 확인해 보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여기 대한민국 땅이 되겠죠. 그리고 앞전에 호수 부분이 이 모양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양이 똑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바이칼 호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바이칼 호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도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의 지형이 여기 있는 이 부분의 지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프리카가 되겠죠. 아프리카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여기는 남만 쪽이 되겠죠. 베트남의 남쪽 부분의 바다가 되겠습니다. 중국 대륙에서는 남쪽 부분이 되겠죠. 앞전에 위키백과 설명을 보면은 국경선이 없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명 호늘도 이 지도는 이 전체가 아마도 이 하나의 나라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색깔로 구분해 가지고 표시를 해 놨다는데, 이 지도에는 보면은 색깔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하나의 약간 붉은색 비슷한 흰색이 첨가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보이는데, 하여간 색깔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이 지도를 이제 자세히 지역 형태를 이제 살펴보면, 이 부분이 현재의 중국이 되겠고, 그리고 이 부분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하고 대한민국 지역이 되겠고, 여기가 베트남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인도 쪽이 되겠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 쪽이 되겠고, 이 위쪽이 아마 유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바이칼 호수도 보이고, 바이칼 호수까지 다 그려져 있다는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바이칼 호수 보면 현재 러시아 아닙니까?
근데 여기 또 빠진 게 하나 있죠. 아프리카하고 유럽까지도 그려져 있는데,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 아메리카 땅이 빠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아메리카 땅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지 않나, 이제, 대충 이제 그려봅니다. 이런 식으로, 아메리카 땅이 있는데, 아메리카 땅이 그려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당시에, 유럽이나 아프리카하고 아시아를 다 그려놓은데 이 아메리카만 빠져 있다는 게 그것도 좀 특이하네요. 이 정도의 지명과 지형을 그릴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분명히 아메리카도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현재 대면 홀더에 보면 아메리카가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측에 보면 조선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지명 형태를 볼 수가 있죠. 아래쪽은 일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현재 전체 지도를 보면 이 부분이 되겠는데 대명 홀더가 언제 그려졌죠? 대명 홀더는 중공의 바이두 사이트에서도 보면은 1389년에 제작되어 있다고 나오잖아요. 명홍무 1389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389년에 여기 조선이라고 여기 표기해 놨잖아요. 그럼 이 당시에 여기가 조선이 탄생되었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대명 홀더가 1389년에 엄원현인가 룡주의 지명으로 1389년에 제작했다고 이제 추측을 하니까 그렇다면 이 한반도가 조선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아마 조선이 탄생됐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위키백과의 내용을 보면은 대조선국 1392년에서 1897년에 탄생되어 있는 나라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1392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대명홀더에 여기 조선이라 표기되어 있는 거나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1389년도에 이 대명홀도가 그려진 시기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데 그렇다면 한반도에 조선이라 이래 표기되어 있다면 이 1389년도에 아마 근세 이성계가 만든 조선이 탄생되었다는 그런 소리가 되겠네요. 네, 그런데 앞전에 조선이 탄생되어 있는 연도를 보면 1389년보다 늦은 1392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1392년도에 한반도에 이성계 조선이 이제 탄생했다고 하면 그렇다면 이 주도에 이 부분에 조선이 지명이 있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죠. 이 한반도에 조선이라는 지명이 표시가 되고 이 한반도에 조선이 탄생되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392년도에 조선이 탄생된 게 아니라 그러면 1389년 이쯤에 조선이 탄생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역사를 조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한반도에는 조선이라는 지명이 대명 홀더는 없으며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명이라는 이것이 조선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한반도에 이 조선이 표기가 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게 이성계 근세 조선일까요? 아니면 고대에 만들어진 고조선을 표시해 놓은 걸까요? 자, 중화인민공화국이 이 역사를 좀 이상하게 이제 조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한반도에 표기도 없는데 이 조선이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을 조선으로 비정 후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명이 조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명 홀더 이 자체가 이것이 다 조선이 되겠습니다. 조선이라고 따로 이렇게 표시된 게 아니고 이 전체가 이제 조선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공의 사이트 내용을 검색해 보니까 대명 홀도에 장백산이라는 이름이 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장백산 아시죠? 우리가 조선하고 중국의 경계를 많이 확인할 때 이 장백산을 많이 설명을 하는데, 이 장백산이 이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 하얀색으로 우측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도 무엇인가 하얀색 호수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거 두 개 중에서가 이제 장백산이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자, 이 지도로 봤을 때 이쪽 부분이 이제 한반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이제 만리장성의 끝인 이제 산해관이 이제 되겠는데, 저는 이 지도가 이제 원본이었기 때문에 중공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에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한반도가 되겠죠. 자, 이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이 장백산이 맞다면 아마 백두산이 아닐까 이제 생각이 드는데, 보통 우리 장백산 하면 백산이라 말하기도 하잖아요. 백산의 의미는 이 장자를 빼버리고 이 두 자만 이제 말하는데, 그때 이제 백산이라고 하기도 하죠. 산이 하얀색이다. 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한반도 쪽에 있는 이 백두산은 예전에 장백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백산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했고,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지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예전에 중국 땅이다 보면 이 산해관 위쪽에 이렇게 산이 형성되어 있죠. 이 큰 산맥이 있는데 이것도 장백산이라고 이제 표기되어 있는 그런 많은 지도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백산이라는 이런 뜻은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커다란 산맥, 아주 긴 산맥이다. 이제 보통 그런 의미가 내장되어 있죠. 하여튼간 지도가 산해관 위쪽하고 한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두산이 장백산으로 표기되어 있는 지명을 여러가지 지도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호는 또 이 지도에도 장백산으로 표기되어 있다는데, 여기 보면 만주어로 적혀 있죠. 여진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요주라고 적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자가 보이는데 선명하지 않아가 좀 확인하기 좀 어렵네요.图作大明混一图混镇浦寨以层级分类，正方形标用长方形的标签，图中别是府的标签比县略宽。 자, 여기서 대명홀도에 지명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자, 여기에 표시를 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선을 꺼가지고 확인을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명이 되면 현재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간쯤에 있는 거는 이 부분에 지명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이 부분에 지명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명을 이제 표기해주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이 부분에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중국 대륙을 봤을 때 이제 산동 지역이죠. 자, 하하강이 이렇게 이제 흐르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는 이제 양자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이 부분은 이제 산동 지역이 되겠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청주부라는 한자가 보이죠? 자, 청주부라는 한자가 볼 수 있습니다. 희미해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는데, 청주부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지도, 제가 이 지도를 많이 설명을 드렸죠. 자, 이 지도는 1594년 왕반이 제작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실제 중국인 왕반이 제작한 것이 아니라 조선에서 제작되어 있는 지도이고, 그리고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앞전에 지도를 설명을 많이 해드렸잖아요. 예전에 제가 올려놓은 영상인데요. 종합평 평양부 포전에서 사용한 조선동전을 아시나요? 홍건적 난을 일으킨 조원장은 고려 공민왕 1362년에 죽은 인물이다. 자, 이렇게 내용 올려놨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은 지도의 제작 연도는 우리나라의 지명을 비정했을 때 1637년에서 1644년 사이에 보았다. 또한 조선인 발문 서두에 천하지도 한 본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난리를 겪은 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 천하여지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 지도는 1636년 병자호란을 겪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지도라. 자,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594년 왕반이 제작해놓은 지도가 아니고 조선에서 제작했다는데 1594년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1636년 병자호란을 겪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지도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맹홀도에 여기 보시면은 청주부라는 지명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지명을 앞전에 우리 조선에서 만든 지도하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황하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물이 흐르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 부분이 양자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확대해 보면 지역명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죠. 자, 확대해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산동 지역이 되겠죠. 여기 보면은 청주부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현재 좀 희미하게 보이지만 이 한자를 보면은 청주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가 청주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산동 지역에 이제 청주라는 지명이 적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산동 지역에 청주의 지명이 적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되고 여기가 이제 산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이제 청주부가 이제 지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 지역에 또 지명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이제 표시해 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황도라는 한자를 볼 수가 있죠. 자, 황도라고 이제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이제 황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현재 조선에서 그린 지도를 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황도라 적혀 있는 이 부분에서 위쪽에는 양자강이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양자강 바로 아래쪽에 황도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 황성이라고 적혀 있죠. 바로 황제가 계신 곳, 바로 황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앞전에 지도가 되겠습니다. 바로 명나라의 남직내가 되겠습니다. 바로 황성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응천부라고 적혀 있네요. 네, 바로 여기에 이 부분이 되겠고, 바로
황도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의 지명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 이 부분의 지명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양자강의 중간 정도가 되겠죠. 바로 이 위쪽에 이 부분의 지명을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무창부라고 지명을 확인할 수가 있죠. 무창부. 현재는 이미지가 작아가지고 한자가 작게 보이지만 무창부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선의 지도를 보면은 양자가 남쪽 부분에 이 부분이 되겠네요.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 무창부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한자를 확인해 보면 무창부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굿셀무에 상성할 창, 겉지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무창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아래쪽을 한번 지명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안남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희미해 보이지만 그래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조선 지도로 들어가 가지고 확인해 보면 왼쪽 아래쪽 이제 붉은색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베트남 지역이 되겠죠. 자, 여기다 보면 색깔이 이제 붉은색으로 구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쪽을 확대해 보면 자, 안남부라고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지도도 보면은 이제 색깔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이 부분은 노란색, 이 부분은 검은색, 여기는 이제 파란색으로 칠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앞쪽은 붉은색, 그리고 여기는 약간 붉은색을 띠는 그런 지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분홍색으로 중앙을 표시해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색깔이 구분되어 있는 거는 아마 부나 군, 현 이런 지역을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처럼 경상도, 전라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는 것 같이 각 지역을 구분한 그런 색채가 칠해져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대륙만 색깔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땅인 이제 한반도에도 이제 색깔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앞전의 내용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보면 대명 혼일도는 1389년에 제작된 것이 아니라고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명 혼일도가 그려진 연대는 1389년으로 자신들은 그렇게 본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앞전에 조선의 지도의 지명을 보면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조선의 지도가 그려진 시점이 1636년 병자호란을 겪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우리나라 학자들도 이제 추측한다고 했으니까 1366년 즉 1600년대에 그려진 지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위키백과의 내용으로 보면은 월터 푸쿠스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는 지명을 되돌아볼 때 16세기로 판단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도에
지명 형태로 이제 비교해 봤을 때 1500년대쯤에 그려진 지도라고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명호일 때는 중공이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를 가져가면서 날짜와 연대를 변경하게 되는데, 명나라가 자신들이 만든 나라라고 만들기 위해서 아무도 연대를 변경하거나 조작했지 않나, 그런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이 지도가 되겠습니다. 대명홀도 이 지도는 한자와 만주어 즉 여진어와 복합으로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조선을 역사를 가져가기 위해서 지명의 연대를 봤을 때 이제 1389년에 제작했다, 거짓말을 한 것이며, 이 지도는 1500년대 이후에 제작된 지도로 이제 판단이 되겠습니다. 중공이 대명 조선의 역사를 가져가 버렸고, 우리나라는 이 대명 조선의 역사를 잃어버린 것이 되겠습니다. 대명을 때를 보면은 이런 생각이 납니다. 1920년 4월 1일 동아일보 창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자, 우리의 땅을 조각으로 나누고 육대주라 하니 동해는 아시아요, 서해는 유로파, 아프리카 및 남북 아메리카이며 남해 오세아니아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현재 보고 있는 게 이게 동아일보 창간호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확대해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나라의 땅을 조각으로 나누어 6대주로 하니 동해는 아시아요, 서해는 유로파, 아프리카 및 남해 오세아니아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부분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주시경 선생의 후계자의 한 사람으로 에류, 견독규, 국어학자, 사학자인 부분이 동아일보 창간호에 연재한 내용인데요. 동아일보 창간호 보면 1920년 4월 1일 내용에 실려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땅을 조각으로 나누어 6대주로 하니 동해는 아시아요, 서해는 유로파, 아프리카 및 남북 아메리카며 남해오시아니아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여기 보면 우리 조선이라는 지역은 음선 남부, 흑수 이남, 그리고 반도까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조선이라는 지역은 음산 남북 아래쪽에서 흑수 이남까지이며, 여기 반도, 즉 한반도를 포함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국 대륙과 바로 한반도를 포함한 게 이제 조선이고, 그리고 동아 및 북아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및 북아는 요 북아메리카가 되겠습니다. 북아메리카까지가 이제 조선이라 그런 내용이 되겠죠. 동아일보 창간호의 내용을 보면은 이 대명 혼일도에 그려놓은 이 지역이 바로 이제 조선이 되겠죠. 동아일보 창간호의 내용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바로 대명 조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메리카가 빠졌죠. 자, 아메리카도 조선의 일부 땅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창간호에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지구의 모든 땅은 다 조선의 땅이라는 거죠. 바로 이 지구 전체가 지구 조선이 되겠습니다.